여러분,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뚫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난리냐고요? 아파트 한 채 사주기는 힘드니까 삼성전자 10만 주 사서 증여하자. 이게 요즘 대세가 됐어요. 할아버지들은 손주 태어나면 돌반지 대신 엔비디아 주식 선물하고, 부모들은 자녀 증권 계좌 만들어서 테슬라 주식 넣어주는 게 트렌드죠.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증여했다가 세금 폭탄 맞은 분들 진짜 많아요. 아니, 2천만 원어치 주식 줬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요? 더 어이없는 건요. 자식 부자 만들려고 준 건데 국세청이 탈세범 취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걸려들 수 있는 주식 증여의 무서운 함정. 코스피 4천 시대. 부자 되려다 거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 줬어요. 2천만 원어치 딱 공제 한도 안에서요. 세금 한 푼도 안 낼 줄 알았죠. 그런데 2달 뒤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 증여세 40만 원 납부하라고요. 아니, 뭔 개소리야? 공제 한도 안에서 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식은요, 현금이랑 달라요.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이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증여한 날 기준으로 앞뒤로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이 주가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해도 2개월 뒤 주가 오르면 내가 증여한 금액이 저절로 뻥튀기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 아버지는 10월 27일에 주당 5만 원짜리 400주를 증여했어요. 계산하면 딱 2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한도 아니니까 세금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로 주가가 쭉쭉 올라서 12월까지 평균 6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주 곱하기 6만 원. 총 증여액이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넘는 400만 원에 대해 세금 10% 내야 합니다. 40만 원 증여세 나왔어요. 아니, 주가 오른 게 내 잘못이야. 세법의 눈엔 그렇습니다. 더 황당한 건요. 증여할 때는 내가 얼마를 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2개월 지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복불복이에요? 자식 부자 만들려다가 도박판에 온 기분이죠. 그래서 요즘 세무사들이 하는 말이 증여는 타이밍이다 이겁니다. 주가 저점일 때 증여하면 나중에 평균 내려도 안전하고, 고점일 때 증여하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세금 복권 당첨. 한 가지 더, 증여하고 후회되면 3개월 안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주식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여 후 2개월까지는 주가 평균 구간이잖아요. 그 뒤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해요. 주가 너무 올랐다 싶으면 빨리 반환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아시죠? 자식한테 준 거 다시 뺏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가족 단톡방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현금 증여 후 자녀가 매수할지 아니면 주식 자체를 넘길지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다고요. 왜냐면 저가일 때 사서 넘기면 평가액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 싸움이죠. 결국 이 모든 게 세금 계산 게임입니다. 주식 증여 들으면 참 좋아 보여요. 자식 미래 준비해주는 멋진 부모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세법이라는 미로 속에서 출구 찾는 서바이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증여세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계속 가보시죠. 자, 그럼 정확히 알아봅시다. 주식 증여할 때 공제 한도가 얼마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10년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문제는 주식 가격이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제 5만 원, 오늘 6만 원, 내일은 또 4만 5천 원. 그럼 기준이 뭐냐? 세법은 이렇게 정했어요.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그 기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증여해도 내가 실제로 얼마 줬는지는
2개월 뒤에나 확정된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법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볼까요? 한 어머니가 딸한테 네이버 주식 줬어요. 9월에 주당 20만 원일 때 100주를 증여했습니다. 계산하면 2천만 원 딱이죠. 미성년자 공제한도 아니니까 안심하고 신고 안 했어요. 그런데 10월, 11월 네이버가 실적 좋다고 주가 폭등했어요. 11월까지 4개월 평균이 주당 24만 원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주 곱하기 24만 원, 총 증여액 2,400만 원,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 40만 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죠. 아, 주가 오른 게 독이구나. 더 웃긴 건요. 주가 떨어져도 손해예요. 왜냐면 이미 증여했으니까. 그 주식은 자녀 거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팔 때 손실은 자녀 몫입니다. 부모는 세금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증여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주가 바닥일 때 증여하면 평균 내려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점이 어딘지 누가 알아요? 결국 운칠기삼 게임이죠. 한 가지 팁 드리면요. 증여 후 3개월 안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증여일 기준 후 2개월까지가 평가 기간이니까 그 직후에 주가 확인해서 너무 올랐다 싶으면 빨리 반환하는 게 답입니다. 물론 자식한테 준 거 다시 뺏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도 세금 100만 원 넘게 나오면 민망함 참고 다시 받으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테슬라 주식 5천만 원어치 줬어요. 성년 자녀 공제한도 딱 맞춰서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또 한 건 터뜨려서 2개월 만에 주가 20% 폭등, 평균 6천만 원 됐습니다.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 100만 원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분노했죠. 내가 손주 잘 되라고 준 건데 세금을 왜 내냐고요. 근데 어쩝니까? 법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증여 전에 세무사부터 찾습니다. 타이밍 봐달라고요. 주가 차트 분석해서 저점일 때 증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식 투자도 아니고 증여도 타이밍 싸움이 됐어요. 그럼 현금 증여는 어떻냐고요? 현금 줘서 자녀가 주식 사면 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일단은요. 현금은 가치 변동이 없으니까 증여일 당시 금액으로 끝이죠.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자녀가 그 돈으로 언제 무슨 주식 살지 모르잖아요. 타이밍 놓칠 수도 있고 엉뚱한 주식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확실하게 넘기는 거죠. 근데 이러면 평가의 감정에 빠지는 거고요. 결국 답은 뭐냐?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주가 저점의 우량주를 미리 증여해 두면 나중에 주가 오를 때 그 차익은 전부 자녀 몫이에요. 증여세는 증여 당시에만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저가 매수 후 장기 증여 전략. 지금 코스피 4천인데 이게 저점이냐 고점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할 증여를 합니다. 한 번에 확 주지 말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거죠. 매년 500만 원씩 10년이면 5천만 원 공제한도 다 쓰고 주가 변동 리스크도 분산되고 이게 진짜 똑똑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한 방에 확 주고 싶은 거죠. 자식 빨리 부자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계산만 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입니다. 증여 후에 뭘 하면 안 되는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다음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시작합니다. 증여는 했어요. 세금도 잘 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고요?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 증여했어요. 근데 애가 뭘 알겠어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언제 팔고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도와줍니다. 아들 계좌 들어가서 대신 매매해 주는 거죠. 아, 선한 의도 아닙니까? 근데 국세청 눈에는요. 이게 차명 계좌 거래로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명의는 자녀 계좌인데 실제 운용은 부모가 하니까 실질적 소유자는 부모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번 수익도 부모 기여로 인정돼요.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 추가 증여세 부과됩니다. 개빡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사례 보시죠. 한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한테 엔비디아 주식 3천만 원어치 증여했어요. 세금 잘 내고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아빠가 계좌 들어가서 주가 보면서 사고 팔고 했어요. 1년 만에 수익 2천만 원 났습니다. 아버지는 뿌듯했죠. 우리 아들 자산 5천만 원 만들었다. 근데 얼마 뒤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아들 계좌 거래 내역 보니까 전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더라. 학교 수업 시간이잖아요? 누가 거래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죠. 제가 도와줬어요. 자식 잘 되라고요. 그 순간 탈세범 됐습니다. 2천만 원 수익에 대해 증여세 200만 원 추가 부과. 게다가 신고 안 한 거니까 가산세까지 붙었어요. 원래 선의로 도와준 건데 벌금까지 내는 꼴 됐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세법은 칼 같아요.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무조건 차명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절대로 자녀 계좌 손대지 마세요. 증여한 순간부터 그건 자녀 책임입니다. 아이가 손해보든 이익 보든 그냥 내버려 둬야 해요. 참기 힘들죠? 주가 떨어지는데 팔라고 카톡 보내고 싶죠? 참으세요. 그 순간 당신은 탈세범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국세청은 다 압니다. 거래 시간, 거래 장소, 접속 IP 주소까지 다 추적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거래, 부모 핸드폰으로 접속, 바로 걸립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우였어요. 딸한테 주식 증여하고 매매는 안 했는데요. 그냥 계좌 수시로 들어가서 수익률 확인만 했대요. 근데 이것도 걸렸어요. 국세청에서 물어봤습니다. 자녀 계좌에 왜 그렇게 자주 접속하셨냐고요. 확인만 한 거라고 했더니 증거 제출하라고 하더래요. 매매 안 한 걸 증명하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결국 세무조사 받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증여하면 완전히 손 떼라. 보기만 해도 의심받는다고요. 그럼 자녀가 망하면 어쩌냐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증여의 본질입니다. 진짜로 넘긴 거니까요. 더 황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식 증여하고 손주 아빠한테 관리 맡겼어요. 그럼 누가 실소를 주냐? 아빠입니다. 손주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아빠한테 증여한 걸로 봐요. 그럼 세금 계산이 다시 됩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선 억울하죠. 손주 잘 되라고 준 건데 아들이 가로챘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세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의도는 안 봐요. 실질만 봅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는 반드시 자녀가 직접 관리하게 해야 해요.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긴 한데요.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해야 합니다. 매매는 절대 안 돼요. 그냥 계좌 개설하고 증여받는 것까지만 도와주고 그 뒤로는 손 떼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해외 주식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사잖아요? 부모들도 그거 증여해줘요. 근데 해외 주식은요. 양도 차익이 250만 원 넘으면 세금 내야 합니다. 22% 세율이에요. 그럼 자녀가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미성년자고 양도 차익 100만 원 이상 생기면 부모 연말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못 받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요. 아들이 주식으로 돈 벌면 아빠 월급에서 세금 더 떼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한 회사원이 연말정산 폭탄 맞았어요. 아들한테 테슬라 증여해줬는데 아들이 팔아서 150만 원 벌었대요.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탈락, 환급 받을 줄 알았던 돈, 오히려 추가 납부 나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선의로 증여해줬더니 내 세금만 늘어나는 꼴이에요. 이게 주식 증여이 숨겨진 덜입니다. 모르고 했다간 세금에 2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증여보다 교육이 먼저라고요. 자녀한테 주식 매매 방법부터 세금 계산까지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증여하라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자녀한테 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진짜 위험한 부분입니다. 증여는 쉬운데 그 뒤가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마지막 파트에서 답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리 아프시죠? 주식 증여하나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만 하면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주가 저점일 때 증여하세요. 고점에서 증여하면 2개월 뒤 세금 폭탄 맞아요. 차라리 주가 떨어질 때 용기 내서 증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떨어져도 10년 뒤엔 오를 거예요. 그게 주식 아닙니까? 두 번째, 분할 증여 전략입니다. 한 번에 확 주지 마세요. 10년 동안 나눠서 주는 겁니다. 매년 500만 원씩 증여하면 공제 한도도 최대로 쓰고 리스크도 분산되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절대 손대지 마세요. 증여한 순간부터 그건 자녀 계좌예요. 보기만 해도 의심받습니다. 자녀가 손해보는 게 보여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진짜 증여입니다. 참기 힘들어도 참으세요. 당신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네 번째, 교육이 먼저입니다. 자녀한테 주식 매매 방법, 세금 계산법 다 가르치세요. 준비 안 된 아이한테 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최소한 성년되고 나서 주는 게 안전해요. 미성년자 증여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세무사 찾아가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날릴 수 있어요. 상담료가 아깝다고요?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고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득입니다. 지금 5천만 원어치 증여하면 세금은 증여 당시만 계산되죠. 그 뒤로 주가가 5억 되든 10억 되든 추가 세금 없어요. 전부 자녀 몫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들의 전략이에요.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 취득세, 양도세 다 내야 하는데 주식은 한 번만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자들이 부동산 대신 주식 증여합니다. 삼성전자 1억어치 증여해놓고 20년 뒤 10억 되면 그 9억 차익은 세금 없이 자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세금에 2번, 3번 당하고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그래서 지식이 힘입니다. 주식 투자도 공부하지만 세금도 공부해야 해요. 특히 40대, 50대 부모 세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자녀들 20대, 30대잖아요. 지금 증여해 놓으면 30년 뒤 엄청난 차이 나요. 복리의 마법이 당신 자녀를 부자로 만듭니다. 근데 준비 없이 하면 그 마법이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제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주식 증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세금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그 사랑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돈은 물처럼 흐르지만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준비된 사람이 되세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금까지 계산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가 진짜 부자 되길 바랍니다. 준비된 증여로 말이죠. 감사합니다.